세 번째, 오늘 최상목 거짓말. 진짜 황당무계했죠. 이 싱크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Z 폴드 5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개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분이 왜 바꿨냐? 그랬더니 제가 까먹었다. 근데 저 발언 하고 난 다음에요. 중앙일보인가 어딘가에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당시에 2만 건에 넘는 문자 폭탄이 쏟아져서 저분이 핸드폰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 핸드폰만 바꾼 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바꿨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근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고 난 다음 시점부터 이제 1월까지 사이에 이 핸드폰 전화번호 자체를 바꿔버린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가 뭔지, 게다가 문자 폭탄이 와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바꿨다가 핸드폰을 교체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2만 통이나 온 문자 폭탄에 대해서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나는 이 동네에 있는 이 국무위원들이라는 작자들이 뭐 입만 열면 전부 다 구라를 치는데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 전화 유심이랑 기종 바꾼 것도 문제인데 전화번호 바꾸면 그 데이터가 이전 번호로 해서 이게 또 도피하는 경우에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번호만 바꾸는 거하고 기계 바꾸는 거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이게 그러니까 계엄 전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게 휴대전화를 안 바꿔서 발생한 일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맞아요. 본인과 그 김건희 휴대전화를 바꾸겠다고 해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전화번호도. 큰 선심 쓰듯이. 네, 그게 먼저 한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내가 명태균이랑 연락 주고받고 뭐하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설명하고 전화번호를 바꿔서 증거를 인멸하자라는 거를 말해버리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최상목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전화번호를 전화를 두 번 바꿨다, 세 번 바꿨다 이런 사람들이 12월 달에만 지금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엄청나게 10명이 많아요. 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저들만 그러겠습니까? 군으로 가면 더 심할 겁니다. 예, 지금 군은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은 예를 들면 영관급 장교 이상들에서 전화번호 바꾼 사람도 얼마나 되는지 이걸 따지면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계엄 이후에 지치지만 이 사람들이 동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삼성 그 폰 얼마나 비싼데 그걸 6개월 만에 바꿉니까? 네. 그리고 울트라에서 폴더로 바꾸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바꿨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저 사람 경제부총리예요. 경제부총리가 할 얘기입니까? 공부 제일 잘했다던. 저기도 저 바보 행세 지금 하는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형 바보 행세가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바보 행세도 수준이 있는데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숫자를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든 물가든 이런 거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 2달, 석 달 전의 내용을 그것도 자신의 전화기를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기억을 못한다. 이 사람한테 대한민국 경제를 맡겨놓고 있으면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탄핵감을 찾으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까먹을 정도라면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 살기 위해서 거짓말 시켜도 차라리 이러면 정직하잖아. 까먹었다고 하는 이 자에게 경제를 맡겨놓고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뭘 한다. 통상 전문가다. 좀 다음에 간다면서요. 미국 간다고 나왔죠. 좀 속이 울렁거리더라도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네. 얼마 전까지 이 사람 대통령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이야 잘 나가네. 이제 경제 최상목이네. 4K 들어봤습니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지금 경제 살리고 하면 최상목 F4 자 이런 것들을 참 저도 똑같이 까먹고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자예요. 마치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움직였던 자가 지 휴대폰 바꾼 거 기억을 못한대.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면서도 얼굴 색깔 한 개 안 바뀌잖아요.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벌 안 받으면 끝이니까. 게다가요 오늘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를 폭행했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지금 한 말씀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나를 취재하러 왔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하겠습니다. 방금 제 손목 강제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 사과해 주십시오. 아니 너희들 여기 있어. 도망 못 가게 언론의 자유 잡아. 없습니까?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에요. 그건 지라시지. 저게 뭡니까? 저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금 현 주소입니까? 그 기자의 손을 잡고서는 강제적으로 20m 이상 데려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언론 아니고 찌라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기자들이 이거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혈압이 올라서. 이거 보고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전 너무 놀랐어요. 뭐 예를 사실 들면 취재 거부를 포함해서 출입 기자단이 강경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양분이 취재를 하러 온 기자 그리고 본인도 그 매체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데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상황을 연출하고도 오히려 본인이 당당해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저 하라고 영상을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더 하려고 하는데 보좌관들이 말립니다. 그만하시자고. 세상에. 그러니까 보좌관들은 처음부터 안절부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가 역력해요. 근데 본인이 계속 미디어 담당관 찾고 자꾸 끌고 가는 와중에 사과하라고 하니까 너는 나를 취재하러 온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너를 여기서 추방시켜야 돼. 너는 격리돼야 돼. 너는 취재하러 온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면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라 그럽니까? 거기 막고 서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못 가게. 못 가게. 그러니까 마치 도망 못 가게 잡으라고.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자기가 현장에서 잡은 것 같은 태도를 하는데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두 번째로 의석수를 가진 당의 원내대표라는 게 진짜 놀라운 지경이고 저게 저러고도 세상에. 진짜 좀 말이 안 나오고. 일단 저 이명지 기자님은 형사고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내지는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뉴스타파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저기 국회 아닙니까? 국회 아닙니다. 예. 국회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회 안에서 네. 출입하는 기자를 저런 식으로 폭행을 하는 거는 저는 상상도 할 수 진짜 없다고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여야를 떠난 문제입니다. 네. 떠난 문제인데 이게 뭐 완전히 윤석열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단전단수 소방청장한테 이제 그 지시 내렸지 않습니까? 이상민이가. 그러니까 언론을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더럽게 오염이 돼가지고 맞아요. 평상시에 이 해서는 안 될 경각심조차도 거의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의식이라고는 지금 이제 거의 망각해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참 심각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이 많이 복잡한데요. 원래 저런 일이 생기면 기자단 전체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야죠, 저항했던 당연히.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네. 박정희 시절입니다. 박정희 시절에는 비록 독재 치하였지만 적어도 기자들이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갈라지지 않았었어. 그때는 기자 바닥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자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박통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취재의 안전 보장과 기자 어떤 그 안녕을 위해서 다시 만든 건데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리고 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제일 나쁜 게 이게 이념에 따라서 쟤들은 저렇게 당해도 돼가 어느 정도 그게 안착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를테면 어느 언론사를 압수수색 들어가면 전체가 방어해줬거든 옛날에는. 근데 저기 되면 쟤들은 들어가도 싸. 이를테면 MBC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비행기 못 탔어. 그러면 비행기 못 타면 되게 불편해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다 기자들이 자기한테 미국에 다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동 대응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없어졌어. 그건 정말 유감스럽고 네. 그때 한겨레랑 경향만 안 탔죠. 안 타가지고 되게 고생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해 당했죠. 그래서 폭행, 명예훼손, 지금 찌라시라고 한 부분 모욕이기도 한데 여하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다행스럽네요. 뉴스타파가 한국 기자협회 소속이래요. 그래서 기자협회랑 언론 노조에서 공동 성명 내고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하튼 좀 기자 사회가 무너진 도의를 좀 네. 회복하는 저는 기회가 뭐 됐으면 황명수준이 좋겠습니다. 아니라 내일 기자협회장과 언론노조 위원장이
항의 방문을 해서 어떻게든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자들이 반성해야 돼요. 저렇게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인부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근데 하고 싶은 말만 딱 듣고 해야 될 질문도 안 하는 와중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알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뉴스타파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우선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습니다. 위협이었어.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입니다. 또한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를 인계하여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뭐 국회- 막 고발할 논리를 그냥 이런 전 이렇게 이 고발 들어온다 원내대표실에서 알려온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이거- 논리로 보면 그러면은 네. 취재 기자들이 접근해서 물어보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국회의원회관이나 국회 안에서 모르겠네요. 의사당 안에 있습니까? 제가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제가 저기는 맨날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던 곳이기 때문에 네.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사실 프라이버시가 인정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의원실 안에 들어갈 때는 동의를 구하고 사실 내부 촬영하는 것도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기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로비예요. 그 공공의 건물의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기서 기자가 묻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근데 왜 손을 왜 잡는 로비잖아요. 거지? 네, 로비입니다. 통로예요, 통로. 네, 저기서 네. 손을 왜 잡죠? 이층로비는 모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네. 다 출입할 수 있는 네. 곳이기 때문에 기자가 뭐 취재할 수 없는 위치에 와서 뭐 신체를 위해를 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 저 저는- 기자가 신체 위협을 저는 가한 게 제가 아니라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손을 막 잡은 거 아닙니까? 자, 손을 잡고 저렇게 끌고 갔다는 것은 자, 그렇게 보입니다. 끌고 네. 가는 것처럼 보이는. 야, 잘 됐어. 너 이리 와봐.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기다려. 방어과 연락해. 이거 왜 나한테 무단 취재할래? 이 기자 어떻게 조치해?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끌고 왔냐가 아니고 뭔가 결심을 하고 이 여성 기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기 그런 의도가 보세요. 이제 저 보이는 사진 거고. 보시면 꽉 쥐어가지고 지금 저 피가 안 통해서 시뻘겋잖아요, 손목이. 예. 저 여성들한테 지금 아직도 지금 뉴스타파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여기 손자국이 있고 통증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요 질문이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인데 저게 뭐가 위협적인 죄송하신 겁니까? 질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주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사안이니까. 저 현수막의 의미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의 평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 야 그래요? 뉴스타파 싫은데 뉴스타파 기자가 와서 물어보는데 너 잘 걸려서 이리 와봐. 너도 혼나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있어봐 하니까 옆에 보좌관들이 말리죠.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두말할 거 없습니다.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특정한 언론인을 기자를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이걸 나죠, 지금 난리 거꾸로 납니다. 물어보면 그런데 이들은 이런 짓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오히려 이 기자가 잘못한 것처럼 거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먹히는 사람이 아마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더구나 기자한테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하면서 뉴스타파가 무슨 언론이냐 찌라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조선일보가 무슨 뭐 8만 대장 뭐 또 뭐 화장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적어도 공적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뉴스타파는 술자리에서. 언론이 아니에요. 찌라시예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한번 다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저 언론이 뉴스타파가 어느 정도 지금 국민들한테 진짜 신뢰감을 갖고 있는 평가를 매체인데. 받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신뢰도가 높습니까? 뉴스타파가 신뢰도가 높습니까? 이런 질문 던지면 아마 뉴스타파처럼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권성동은 저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보수 언론 다 불러서 자기 가까운 거 잘 써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다 한 물어보라고 하세요. 야 뉴스타파가 찌라시 아니냐라고 하면 아마 기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차라리 뉴스타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럼요. 쓰고 싶어도 쓰지도 못하는데 뉴스타파가 그래도 언론인의 역할을 해서 우리 자존심을 좀 지켜주지요 라고 하면서 권성동을 속으로는 더 욕할지도 모릅니다. 저 연장선상에서 그냥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 미수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